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오늘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는 날입니다. 10월 4주이고요. 기준 일자가 10월 25일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24%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18%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제 세종은 작년에 올랐고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올해 다들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가 자체가 지금 높아진 부분, 그리고 지금 대출을 상당히 조이고 있죠. 대출 은행당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좀 적게 이제 한정을 해서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개인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대출 이자를 높여서 대출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출이 힘들도록 막고 있어서, 내가 이제 현금을 다 들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에는 아파트 매매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보통 매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전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 이 조정대상 지역에 대출이 50%까지 가능했고 투기과열지구 40%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종시는 대출이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저것 해서 좀 대출이 더 안 나오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매수를 하시려다가 은행에 상담하고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지도 않고, 매물은 좀 세종시 같은 경우에 매물이 지금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더 올라가지는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급하신 분들은 조정을 해달라, 좀 깎아달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서 매매가 자체가 약간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매매가 상승이 조금 둔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방 평균으로는 살짝 올라간 느낌이네요. 전세 같은 경우도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25평 기준으로는 3억 전후예요. 동네에 따라서 2억 한 7천, 8천 여기서부터 3억 2천 그 사이에서 25평형, 24, 5평 되죠? 5구 타입 전세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한 5천에서 3억대 후반 사이, 조금 싸게 나가는 데가 한 3억 3, 4천 있고요. 조금 비싸게 나가는 데가 3억 한 8, 9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나성동에서 아직까지 전세 물량들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 4-2 생활권 지편동 쪽에 전세 물량이 또 상당히 좀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는 당분간 몇 달간은 좀 안정되게 갈 것 같고요. 그 사생활권 입주가 거의 끝나는 내년 초, 이제 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세종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곳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다들 계약갱신하면서 이제 4년씩 살고 나가고 뭐 이제 요런 것들 된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세종시 전세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전국 0.24% 상승했고요. 세종은 지난주 0.02% 하락해서 이번 주 0.06% 하락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시면 대전은 0.18% 상승, 충북이 0.35% 상승, 충남이 0.29% 상승했고요. 전국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0.0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상승이 이제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인천이 0.38, 경기가 0.33, 제주가 0.33, 경남이 0.30, 약간 상승폭이 높았던 그런 한 주였네요.
네, 도단위 충북이 상승률 높았는데요. 0.35%였죠. 제천 0.62%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장락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충주시 0.54%는 정지여건 양호한 칠금동, 안림동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0.18% 상승했는데요. 세종의 경우는 지난주 0.10% 상승해서 이번 주는 0.03%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전세가는 거의 지금 변동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북 0.26% 상승, 대전 0.16% 상승, 충남이 0.20% 상승이 되어 있네요.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골고루 빠지는 지역 없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수도권과 대전, 충북 쪽이 좀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전세의 경우 대전이 0.16% 상승했는데요. 대덕구 0.26%는 법동, 송촌동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했고요. 동구 0.23%는 파남동, 가오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하여 상승했고 중구 0.19%는 교육 및 교통 환경 양호한 용두동, 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제 매물 부족한 부분, 전세가 많이 안 나오는 동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상승하게 되죠. 이게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입주하셔야 돼서 전세 내보내고 소유주가 입주를 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지금 많지 않은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 지금 계룡 같은 곳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청주에도 그런 현상 많이 보이는데요.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가율이 따라서 지금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다시 매매가를 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세종의 경우는요. 정지여건 양호한 행복도시 내 세롱동, 보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KB 리브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10월 25일 기준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경기도 매매가격 상승세는 완화되고 인천은 매매가격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매매 가격이 대전은 0.37% 상승, 충북은 0.46% 상승, 충남은 같은 0.46%, 충남 충북의 상승 여전히 이어가고 강원이 0.64%로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0.01% 하락하는 모습 보였네요. 살짝 0.01% 상승이었다가 0.01% 하락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0.0에서 매매 가격도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으니까 뭐 올랐다 내렸다를 말하기 애매한 그런 수준인데요. 제가 그 거래량하고 그 동별로 매매가 변화량 요 후반부에 보여드릴게요. 대전은 0.16% 요즘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대전이 0.16% 상승, 충북 0.46%, 충남 0.30% 상승했고 세종은 보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서울이 79.4로 지난주 86.1보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서울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대출 막히면서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서울 지역에 매수를 하기가 힘들어졌죠. 기준점인 100보다 낮은 수치로 매수자의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 매수자의 관심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가 117.4로 가장 높은 매수 우위지수 보이고 있고요. 인천이 95.8, 인천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고 부산이 80.7, 대전이 67.4, 대전도 이제 많이 내려왔네요. 네, 전국적으로 금주 매매가 상승률 상위 지역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가 1.36%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계룡이 1.17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계룡은 보시면 매매 가격도 지금 상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1.01.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 이제 전세 거래가 될 때 아마 여기도 계약갱신해서 계신 분과 새로 전세 들어가시는 분 사이에 전세가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가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 청주 서원구가 0.70%로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전세로 보면요. 청주 상당구 0.64, 청원구 0.63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가가 쭉 좀 올라줬고 이제 그 매매가 따라서 새로 계약되는 전세들이 계약갱신으로 계시는 그런 전세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제 전세가 나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증감률 보면요. 대전이 0.37% 상승한 가운데 동구 0.15, 중구 0.33, 서구 0.44, 유성구 0.25, 대덕구가 많이 올랐네요. 0.66. 세종은 마이너스 0.01로 이제 마이너스를 좀 떼고 한 3주 가더니 다시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간 모습 보였습니다. 충북 0.46% 상승한 가운데 청주가 0.53%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는 서원구가 0.7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당구가 0.54, 청원구 0.44, 흥덕구가 0.42% 상승했고요. 충주 0.37, 제천 0.12. 이게 좀 신기하게도 한국부동산원이 제천과 충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이 리브 부동산이 데이터 가져오는 곳에 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승률이 좀 심하게 차이 나는 이런 현상 보이고 있네요. 충남의 경우 0.46% 상승했는데요. 천안이 0.61%, 동남구가 0.62, 서북구 0.59로 천안 0.61이 좀 비슷한 상승률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공주 지난주에 조사가 거래가 없었거나 그럴 것 같네요. 아산 0.48%, 논산도 지난주 집계 없었고요. 계룡이 1.17%, 당진 서산도 거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세종시 지금 지난 한 달간 9월 21일에서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매매가 상승률 조사를 해봤더니 고운동의 경우는 0.2% 상승했고요. 아름동은 0.1% 하락, 도담동 0.1% 하락, 종촌동 0.3% 하락, 어진동 0.1% 상승, 다정동 0.1% 하락, 세롬동 0.1% 하락, 한솔동 0.4% 하락, 대평동 0.3% 하락, 보람동 0.2% 상승, 소담동 0.3% 하락, 반곡동 0.1%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월 한 달간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거래량이니까 아직까지 다 신고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신고됐을 거라고 보고 거래량 보겠습니다. 네, 10월 한 달간 실거래 신고된 것 거래량 보면요. 고운동이 8건, 아름동 5건, 도담동 12건. 이 도담동 거래량 중에는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이제 요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촌동 7건, 어진동 4건, 다정동 9건, 세롬동 6건, 한솔동 7건, 대평동 1건, 보람동 7건, 소담동 4건, 반곡동 3건 해서 전체적으로 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두 건의 거래에도 상승 하락 이렇게 수치로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월 30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죠. 갈수록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40만 명 몰렸다. 그래서 지금 수능이 5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수능을 치고 있는데요. 거의 수능과 같은 제2의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도전자가 해마다 늘어 올해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원자 연령도 점차 낮아져 사실상 제2의 수능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1차와 2차, 1차만 볼 수도 있고 2차만 볼 수도 있고 하루에 1, 2차를 동차로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를 붙고 다시 1년 공부해서 2차를 이제 합격하면 되는데, 만약에 1차를 붙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떨어지면 다음 해에 1차를 다시 봐야 돼요. 이게 1년밖에 그 기록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제 3년, 4년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한꺼번에 1차, 2차를 다 붙어서 1년 만에 공부를 끝내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1, 2차 합해서 1차 지원자 숫자 더하기 2차 지원자 숫자 하니까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차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40만 명은 아니겠죠.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접수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또 시험 치러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당일날 신청은 해놨는데,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다른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당일날 급한 일들이 잡히다 보면 시험 치러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험 치는 그 지역에 응시자 숫자가 다 차면 딴 지역으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이하가 전체 54%. 그래서 지금 20, 30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당히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개사들의 전반적인 이제 연령, 평균 연령이 좀 낮아지겠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복덕방이라 그래서 동네에 좀 오래 사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동네 분들 다 알고 그러니까 중개를 해주기가 좀 쉬웠죠. 그 집안 사정도 알고 뭐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해줘 가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복덕방을 많이 하고 그 동네에 어떤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뭐 물론 아직도 좀 시골 동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같은 이런 동네는 앉아서 이렇게 사랑방 같이 와서 앉아 계시면 많이 불편해 합니다. 네, 일들을 예전같이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들처럼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상담하고 좀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쑥 오셔서 뭐 이렇게 좀 뭐 부동산이랑 많이 친해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좀 와서 좀 수다 좀 떨다 가겠습니다 하시면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실 시간이 돈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지금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난주에 중개사 우울의 시대라고 알려드렸는데, 세종시 행복도시에만 해도 거의 940개에 달하는 중개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들 본인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불쑥 오셔서 앉아 있는다고 하면 막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보면 기자가 직접 시험을 쳐봤대요. 요새 뭐 연예인들도 시험 치시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왜 다들 도전했나 이런 얘기들을 해봤더니,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내 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 시대인데 한 달에 한 건만 거래를 성사시켜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나도 당장 전세든 매매든 수요자로 부동산 거래를 계속 할 텐데 공부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공부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 요거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지, 생각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해 둬야 할 만한 것들이 부동산 중개 요 시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는 데는 이것만 알아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대학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시험을 쳤다고 하면, 거기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이 일을
할 준비가 됐다 하는 것이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그 일 이후로 이 업을 하셔야 되면 또 공부해야 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한 거 또 시험을 쳐서 자격증까지 따놓는다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 특히 어차피 공부하는 거 시험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공부하던 때와는 달리 자격증을 많이 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나를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다양하게 따놓는 것들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시험에 2030 세대 응시 비율이 39%에 달한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이제 뭐 초기 자본도 많이 안 들고 나이가 많아도 유리한 부동산업을 창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창업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이제 중개하실 때는 이 이제 도시권 말고 바깥에 그 기존의 뭐 전답 이런 거 계획관리 지역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그 주변 토지주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아는 내 인맥들을 다 자산으로 가지고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그냥 우리 뭐 오피스텔, 아파트, 뭐 사무실 이런 거 할 때는 인맥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는 그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죠. 그 뭐 부동산 뭐 사무실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뭐 자본도 책상 몇 개 하고 컴퓨터 하고 뭐 요 정도만 있으면 일단 오픈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광고하고 뭐 직방에 광고하고 그 외에 또 커뮤니티 있죠. 지역 커뮤니티 그거 지역에 따라서는 권리금 5천 1억 주고 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많습니다. 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지역이 있고요. 초기 자본이 이미 많이 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다르다는 거. 또한 내가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중요한 자리, 권리금 주고 자리세를 그러니까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또 이제 1층 아닌데 들어가서도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위치가 좋지 않은 워킹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오픈을 해서 실제로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습니다. 제가 뭐 엊그제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이건 뭐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뭐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지만 한 달에 한 건 해가지고 뭐 그 월세 내고 뭐 내 상가가 있으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뭐 월세 내고 광고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요 남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고 한 달에 한 건 그렇게 지금 뭐 몇백 뭐 금액이 비싸서 천 되는 그런 거 지금 거래량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거래 다 해도 몇십 건이 안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940개 중개사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건 못하는 중개사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뭐 내가 충분히 수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픈하시면 1년 내에 몇 건 못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기도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업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뭐 적당히 해도 수입이 되겠지라는 것은
운이 정말 좋으신 분들, 타고난 사업 운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할 분들 아직까지는 제가 못 뽑았습니다. 이제 시험 치고 가채점 해보시고 점수 되시는 분들 이제 지원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냥 몇 시간 일하고 어쩌다 한 건만 해도 내가 용돈은 벌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실 분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열심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 모시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은 저희가 지금 분양도 하고 있고 토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기본적으로 하고요. 상가, 또 사무실, 전세, 월세,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보겠다. 나 제대로 배워서 중개업에서 나는 한번 성공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중개업이 힘들지만 자리 잘 잡으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중개업 오픈 1, 2년만 해도 매출 1억 이상 가져가십니다. 네, 그렇게 꿈 가지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실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스터 홈즈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예요. 이게 이 프랜차이즈가 뭐 다른 기본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다, 뭐 다른 식으로 영업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중개업 하는 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맹점이 되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모든 걸 찾아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걸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얻고 모르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을 수 있고요. 또 전국망을 통해서 서로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미스터 홈즈로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 군데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정동, 도담동, 나성동에 있고요. 다른 동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전 아직 미스터 홈즈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셔서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힘을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실 수도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우리 고상철 교수님, 요번에 시험 치신 분들 아마 고상철 교수님 공법 덕분에 공법 시험 뭐 70점, 80점 쉽게 받으셨던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상철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미스터 홈즈에 함께 하실 분들 전국 전 지역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미스터 홈즈 검색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치신 모든 분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와도 미스터 홈즈와도 좋은 협업관계 같이 이뤄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